호텔 신라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을 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4%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80%가 증가했습니다. 또 상품 회전율은 0.7회전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호텔 신라가 호텔 신라에서 어저께 오늘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아세아 지도자 포럼 컨퍼런스라고 열렸는데 돈을 벌어서 그런 걸 열리는 건지 조선일보 측에서 호텔 신라를 개최 장소로 잡았는데 뭔가 서로 상거래상에 연결이 되는 게 있는 것 모양인지 스폰서링을 좀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셀프 타임즈에서 잠깐 다뤄볼 생각이에요.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가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은.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4,557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무려 54% 반타작 정도뿐이 하질 못했습니다. 여기 뭐 가공비 배부 재고사라는데 그냥 상품이라고 제가 고쳐 적을 걸 그랬어요. 13% 재고가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에서는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매출 총액이 63.4% 감소했습니다만은 인건비 및 기타 비용이 5,283억 원대에서 무려 3천억 원 이상을 줄여가지고 3천억 더 줄였네요. 3,500억까지 줄인 것 같습니다. 1,810억 원으로서 65.7%를 감소시켰습니다. 어떻게 비용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그 결과 영업이익은 156억 원으로서 전년도 86억 원보다 거의 80%가 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지금 남들 제조업은 매출이 증가함에도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호텔 신라는 어떻게 운영 비용을 줄여서 영업이익의 증가를 시켰는지 지금 외형적으로 봐서는 그렇거든요. 운영 비용을 왕창 줄여가지고 이 영업이익이 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또 좀 추적해 보기로 하고요.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표현 방식이 좀 틀린 거고요. 여기에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42.8% 감소했는데 요거로 봐서 이 갭인 매출 감소율과 매출 재료비 감소율의 갭이 적게 감소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은 11.2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이 무려 65.7%나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156억 원 영업이익 증가로 나타납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을 메인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522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좀 싫은 소리 한마디 하자면은 작년에도 그랬나 어쨌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치를 문자 속성으로 입력해 가지고 제가 다시 다 일일이 입력을 100만 원 단위로 재입력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나오면 좀 솔직히 왕짜증이 나요. 괜히 호텔 신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신뢰도가. 왜 애들 그렇게 숫자를 갖다가 문자 속성으로 입력해서 정보 이용자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 의도 저희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호텔 신라의 경우 특히 재고 흐름 위에 있는 재고 흐름 양식과 같이
상품 매입가액과 출고액을 추적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더더욱 높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누운 글씨체는 제가 맞춰준 수치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은 그 증감액을 해놓은 거고, 원재료 사용액은 회사가 한 대로 한 거고요. 상품 매입액을 넣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42.8%가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65.7%가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그 판매관리비를 뺀 게 가공비인데, 이 상품 유통업이니까 없죠. 요 정년도의 이 숫자 1은 단지 단수 차이일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1, 2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비교 검증의 의미는 없고요. 현금 흐름표를 기준으로 봐서 아쉽게도 좀 안 맞습니다. 현금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현금이 755억 원이 들어왔다면 재고가 755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734억 원만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한 21억 원의 돈이 어디서 굴러떨어져서 들어왔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그거 아니고 평가 손실 잡았던 거를 환입을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야 되는데 7억 3,9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매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건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제가 특별 원인을 이 공시된 그 분기 보고서를 가지고는 전혀 단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좀 아쉬운 점이네요.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390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7.4% 감소했고, 직원 수도 13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이 7,63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6.8% 하락했습니다. 요즘 인플레 돼가지고 임금들 많이 올려준다고 그러는데, 호텔 신라는 거꾸로 인건비가 내려간 폭인데, 제 생각에 13명의 그 감소가 아주 그 고임금군이 대거 뭐 정년이 되셨든지 아니면은 좀 뭐 그만 이제 우리하고 헤어지자, 좀 경력 사원들이 많이 대거 물러난 것 같습니다. 이 말이면 해고됐겠죠. 그렇게 좀 그 소설을 써봅니다. 합리적인 소설을.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타 경비라는 게, 또 인건비는 뭐 조금 그렇게 줄었다 하더라도, 이게 그 기타 경비가 전년도에 4,680억 원이었는데, 이게 그 1,235억 원. 그러면은 한 3,200억, 아니 3,400억 정도가 어떻게 일시에 이렇게 줄어들 수 있겠느냐. 참고적으로 이부진 씨 말고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한인규 씨라고 뭐 미국 유학 출신인 것 같은데, 잔뼈가 굵었겠죠. 호텔 신라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 연간 거를 제가 기억을 되살리면은 중국 시장이나 이런 거 화장품이 요즘에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면세점을 하는 입장에서 미주 시장을 공략을 해가지고 아마 매출액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하기 위해는데, 작년에 브로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았겠냐. 판매 수수료 외에 또 브로커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만은 판매 알선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알선 해주는 게 이제 브로킹 피지 뭐 그런 거로 했는데, 요거 이제 한번 약발 간 거 가지고 이제 시장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판매 수수료 쪽으로 이제 돌린 것 같다,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요건 뭐 이 인건비의 이 인상은 TOC 생산성이
향상됐을 때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를 나름대로 좀 이렇게 표현해 본 거고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르푼율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 매입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율이 50%가 넘으면 경영권이 무너지게 뺏기게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그 70%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호텔 신라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금융권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면은 이제 100% 차입금이 100% 금융권에서 오게 봤다도 주주로 되어 있는 삼성생명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차입금이나 이런 거를 좀 가져온 게, 그리고 일부 그 부채 중에서는 사채 금액이 또 꽤 많습니다. 이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들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도 또 풀긴 하죠. 증권시장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버틸 수 있는 특별 요인이 이것도 뭔가 있다고 봅니다. 어, 뭐, 지금 얘기한 거를 좀 충분 조건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논리적인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본 겁니다. 시간상 요거 설명을 좀 생략하고요. 원재료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했고, 판매 가격은 뭐 상대적으로 그만큼 못 올렸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회사는 그 원재료 메뉴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당사는 면세업과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별도의 원재료 및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모르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저도 1년에 한 번씩 개인소득을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데, 메뉴는 제조업 형태, 국세청에서도 그 제조업 형태 프로그램에 거기다가 다 입력을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서비스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원재료 매입 가격 추이를 공시해라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유통업이니까 상품 매입 가격으로 당연히 공시해야 된다는 거는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요거를 말장난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 제조업이 아니니까 안 하겠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걸 싸가지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텔 신라에 대한 신뢰감이 팍팍 떨어집니다. 판매 가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취급하는 상품이 엄청 많다. 그러면은 ABC 정도만이라도 또한 어떤 그 분류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가 있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하면은 1조 6천억 원 정도 하는데, 623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재고가 13% 준다면은 남는 게 거의 없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13%가 줄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좀 노력을 해서 5% 정도 더 매출액을 올려라.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재고가 13% 감소하는 그 상태에서 이게 노력을 하면 한 600억 정도 됐으면 하는데, 한 416억 분이 이익이 안 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럼 노력도 안 하고 재고만 13%를 좀 올려봐라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936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약과 같은 원가 회계의 그 중독성 있는 쇠뇌되어 있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원가 회계를 제가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루프 관점에서는 있는 데이터 실적 가지고 예상을 해보면은 1조 8천억 원 해야 돼요.
이걸 뭐 어떤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한 18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원가 쪽에서 160만 원 정도뿐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건 적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루프톡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재고 회전율을 4회전까지 3개월에 1회전 정도는 해보자. 워낙 그 면세점 위치도 많고 또 뭐 미주 지역도 진출돼 있고 등등 하는데 이게 34.5% 증분하는 게 실현 가능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저건 4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은 2조 1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337억 원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세볼 수 있겠습니다. 남들이 160만 원 파는데 160만 원에 파는데 180만 원에 팔 수는 없는 게 현실일 거예요. 이 스루프 쪽은 재고가 그 감소하면은 그 예가가 높게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그 로직을 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좀 더 우리가 그 식별이 용이하게 또 이해하기 편하게 4분면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 본 겁니다. 이번에 그 재고가 그 감소했기 때문에 판매예가가 원가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 요거가 어떤 그 논리 근거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분석 경험상 그렇게 그 정립이 된 어떤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론이 아니고 어떤 그 룰 같이 이렇게 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되고요. 여기 그 정리한 거에 적용이 됩니다. 주가는 81,7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1,400원 하락했고요. 그래도 장부가격이 583%나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주들 중에서 브렉 락펀드가 또 보이네요. 5.16% 가지고 있고 브렉 락펀드가 들어온 데는 대부분 5% 이상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생명이 7.44% 되어 있고 삼성전자가 5% 가지고 있으니까 경영권은 뭐 유지를 할 수, 글쎄요. 근데 그 JP 모간 및 모건 스탠리 등 여기 그 블랙락 펀드 말고 외국인 투자가 22.21%나 되는데 여기에 이제 블랙락 펀드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